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시작하라. 마지막 잎새마저 지고 헐벗은 나목만이 남은 텅 빈 벌판에서 맨몸으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처음처럼. 박노해 시인의 시작이라는 시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 움츠러들기 쉬운 초겨울입니다. 곧 올해도 끝난다라는 아쉬움 때문에 더 그럴 텐데요. 그럼에도 텅 빈 벌판에서 맨몸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는 박노해 시인의 말처럼 가만히 웅크려 있기보다는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눈썰미 시작합니다. 리스미 눈썰미, 눈송이가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눈썰미입니다. 네, 오늘의 오프닝은 시작이라는 시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는데요. 이번 주는 잠깐 다시 따뜻해지는 것 같다가도 이제 정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까 이런 걱정도 들고 벌써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이불 속에 움츠러들고만 있고 싶은 것 같은데 그래도 겨울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디들은 남은 11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낼지 또 다가오는 12월 마지막 연말을 어떻게 보낼지 각자의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먼저 다디부터. 저는 12월에 다시 시작할 용기란 키워드에 맞춰서 기말고사를 다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조금 잘 못 본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지내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재미를 더해보자면 좋아하는 가수가 데뷔하기 때문에 조금 신나는 12월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때 최애 회차에서 말했던 그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데뷔를 하게 축하드립니다. 됐어요. 와, 그러면 단디는요? 저는 휴학생이라 기말고사는 없는데 제가 하고 있는 다른 대외 활동들이 이제 12월에 수료식을 해요, 둘 다. 그래서 그 수료식 전까지 열심히 또 수료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과업들을 마치고 열심히 달려나가 볼 것 같습니다. 저 연말이라 또 마무리해야 할 것도 많고 그동안 좀 밀린 것들 좀 마무리 차곡차곡 잘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디는요? 저도 다디랑 비슷한데 일단 기말고사를 좀 잘 만회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12월에 종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강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눈디들의 12월은 꽤나 다채로울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지막 12월 달까지 2025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눈썰미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나요? 눈썰미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100.7MHz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포 FM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바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실시간 방송을 놓쳐 아쉬우신 분들 또는 너무 재미있어서 한 번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동안의 방송분이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는 너튜브 눈썰미 채널로 놀러오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썰미의 눈송 DJ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엑소의 For Life 듣고 1부에서 만나요. 천사의 얼굴로 내게로 왔던 미스터리 너란 온기 네 곁에 머물며 널 사랑할 그 한 사람 나란히 추운 겨울 아침도 조금 외로운 저녁도 우린 여기 함께라 어둠은 너랑 빛으로
튀어나왔는데도 난 너 아니면 안 되리 이유 천 개의 말도 부족할 듯해 for life 지치고 힘들 때 기대고 싶은 큰 사람 돼볼게 어릴 적 꿈꾸던 선물 가득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사람이 삶이란 긴 하모니 그 안에 녹은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게 침묵은 너와 노래로 바뀌어 Hello tonight 난 평생 듣고 싶어 오늘 너를 꼭 안고 Giving you my heart and soul 넌 삶의 전부야 for life 다시 태어난데도 난 너 아니면 안 될 이유 평생을 너만 바라보고파 모든 게 쉽진 않겠지 지켜줄 거야 for life This love This love 영원히 끝나지 않아 Never gonna let you go Giving you my heart and soul 넌 삶의 전부야 for life 다시 태어난데도 난 너 아니면 안 될 이유 평생을 너만 바라보고파 너 평생 너만 바라보고파 for life She said, baby, I'm afraid to fall in love. 무의미한 선택에도 재미는 있다. 1부는 오늘의 밸런스 시간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눈디들과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는 오늘의 밸런스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볼 텐데요. 눈디들은 밸런스 게임 문제를 듣고 각자의 입장을 열심히 어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입장을 끝까지 지켜내느냐, 아니면 넘어가느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강아지와 고양이인데요. 듣기만 해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주제입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반려동물들이지만 오늘은 밸런스 게임인 만큼 조금 더 극단적인 조건들을 붙여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밤이고 낮이고 심지어 당신이 잠든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멍멍하고 짖는 강아지, 또는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얼굴 위를 아슬아슬하게 뛰어넘어 다니는 스릴을 즐기는 고양이. 각자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럼 경디부터 자기 입장을 열심히 어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얼굴 위를 아슬아슬하게 뛰어넘어 다니는 고양이인데요. 이유는 이제 강아지는 멍멍하고 짖잖아요. 그럼 옆에 안 와요. 멍멍하고 짖으면서도 옆에 오진 않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좋은 거 선택하는 거죠? 아, 네네. 그쵸?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네. 그리고 지금 더 안 좋은 거 선택하는 걸까요? 그러면 더 나은 걸로 합시다. 나은 걸로. 거. 네, 나은 게 고양이인데
근데 고양이는 얼굴 위를 지나다니면 어쨌든 간에 이제 체온이라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저는 옛날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멍멍하고 짖고 절대 안 오더라고요. 일로 와 해도 절대 안 와가지고 저는 고양이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다디는요? 저는 강아지요. 왜냐하면 그 고양이 말고 그냥 사람한테 자다 긁혀본 적이 있는데 고양이 발톱은 더 길잖아요. 긁히면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멍멍하고 짖는 강아지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단디는요? 저도 강아지를 선택하겠는데요. 저는 지금 고양이랑 고양이 한 마리랑 같이 본가에 이제 살고 있는데 아, 키운 지 같이 산 지 이제 한 8년? 꽤 오래됐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발톱이 되게 긴데 이게 알고 긁혀도 사실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자는 사이에 내 얼굴 위를 지나다닌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엎드려서 자지 않는 이상 잠을 자기가 그 멍멍 소리 들리는 것보다 훨씬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소리가 들리면 귀는 막을 수 있으니까 얼굴이 다치는 것보다는 귀를 막는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좀 쉽지 않겠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2대2 상황인데 저는 왜냐하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뛰어넘어 다닌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멍멍하고 짖기 때문에 내가 잠든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그러면은 자다가 깰 수도 있고 또 아파트로 생각을 해보면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 대처하기도 힘들고 강아지한테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고양이가 더 낫지 않을까. 뭐 얼굴에 좀 상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뭐 고양이를 좀 방에 못 들어오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의견을 바꾸실 분 계신가요? 점점점. 네, 저는 이제 고양이를 안 키워봐서 핥히는 게 얼마나 좀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것 같긴 해요. 저도요. 저도 그쵸? 지금 아무것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안 키우고 있는데 혹시 고양이 키우고 계시는 본가에서 키우고 계신 단디님께서 좀 생생한 그런 아픔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 우리 집 고양이는 긁는다기보다 물거든요. 좀 무는 편이긴 한데 고양이가 물기도 하나요? 고양이 엄청 물어요. 물리면 진짜 피나요. 그래서 물리는 편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의 고양이 얘기도 들어봤을 때 정말로 바늘로 꼬매야 된다고 병원 가서 그런 얘기가 많은 걸로 봐서 저는 조심해서 아직 큰 사고는 안 났지만 그럴 뻔한 적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진 적이 많기 때문에 좀 두렵긴 한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야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네요. 강아지는 좀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좀 예민하게 신경질 날 수는 있겠지만 고양이는 신체적으로 아이에 상처를 입히니까 혹시 다디는 입장을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저는 사람한테 긁혀봤거든요. 그래서 눈 안쪽까지 상처가 났었어요. 눈 앞쪽에. 그래서 그 이후로 무서워가지고 고양이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윗집이나 아랫집 또는 이웃집에서 밤새 강아지가 짖어대는데 이거 너무 불편하다. 층간소음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죄송하다고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이사를 가는 걸로. 단독 이사를? 주택으로. 오,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뭐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사를. 그러면 아무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강아지 대 고양이 2대2로 일단 유지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 2시간씩 산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에너자이저 강아지 또는 집안 곳곳에 모래를 뿌리고 다니는 고양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그럼 싫은지 이번에는 좀 싫은 거를 선택해 볼까요? 누구부터 말씀해 보실래요? 저는 고양이 선택하겠습니다. 더 싫다 고양이가? 네.
왜냐하면은 산책하면은 저도 즐겁고 아침 저녁마다 좀 아침 점심 저녁마다 운동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모래를 뿌리고 다니면 제가 청소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게 더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뒤치다거리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교감할 수 있는 산책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요번에는 저도 다디랑 좀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고양이는 정말 다디가 말한 것처럼 뒤에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모래 흘린 거 다 정리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뭐 계속 청소하다가 하루가 끝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진짜 아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집안이 모래사장처럼 되거나 그럴 것 같아서 차라리 강아지 산책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디는요? 근데 이게 아침, 점심, 저녁 2시간씩이면 하루에 6시간 아닌가요? 그렇네요. 하루에 6시간 운동을 하는 건 보통 일반인이 아니고 운동선수여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산책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6시간을 뛴다는 게 이게 강아지 체력을 따라다니려면 철인 3종만큼 힘들 것 같은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모래를 이렇게 곳곳에 흩뿌리진 않아도 묻어 나오니까 어느 정도 모래가 집안에 이제 묻기 마련인데 청소기는 사실 원래 돌리잖아요. 아, 제가 그쵸. 하루에 매일 6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청소기를 돌리거나 아니면 로봇 청소기를 하나 놓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저 방금 살짝- 설득됐어요. 저도 로봇 청소기에서 약간 설득됐어요. 전 6시간 아 그러네요. 경디는요? 저도 원래는 그 강아지가 더 낫다였는데 방금 설득됐어요. 로봇 청소기에서 저도 설득돼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2시간씩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침, 점심, 저녁 6시간 하루에 6시간 4분의 1을 산책하는 데 투자한다. 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다들 고양이로 이번에는 네. 일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입니다. 외출 시 단 1분도 혼자 둘 수 없어서 모든 외출, 뭐 마트나 직장, 소개팅 갈 때나 심지어 화장실까지 동반해야 하는 강아지 또는 완벽한 독립심으로 혼자 잘 지내지만 밤 10시만 되면 밥을 달라고 우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져서 이웃들의 항의를 받는 고양이. 근데 고양이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울기도 하나요? 네, 울음소리가 이렇게 좀 크기도 하나요? 그쵸. 강아지만큼? 네, 보통 이제 이게 좀 딥한 얘기일 수 있지만 중성화를 하면 보통 안 우는데 그래서 길고양이들 우는 소리에 되게 고통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인터넷이나 주변에서도. 그래서 길고양이들이 너무 밤에 울어서 이제 창밖에서 나는 소리에도 잠을 자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았던 걸로 봐서 우리 집 고양이도 많이 울지만 이제 길고양이들이나 되게 많이 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디 계속 말씀해 보시면 고양이랑 강아지 이 둘 중 선택지 중에 더 낫다가 좋을까요? 아니면 싫다? 저는 모든 외출에 동반해야 하는 강아지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너무 독립적이면 이 교감이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예시가 적혀 있는데 마트, 직장, 소개팅, 화장실까지 모두 동반해야 한다. 일단 직장에 매일 데려가야 하는 것도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소개팅에도 강아지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 일상 전반적으로 다 지장을 받는 거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그렇게 다 케어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후자가 더 나은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경디는요? 저도 후자가 더 나은 것 같은 게 일단 단디의 말에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못 데려 나가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해서 뭔가 신경 쓸 것 같고 그리고 강아지한테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고양이가 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10시까지만 딱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은 저기 다디는요?
저도 고양이가 나은 것 같아요. 고양이가. 네, 고양이한테 밥 주면 되니까 10시에 그럼 안 울지 않을까요? 오. 저도 고양이요. 저도. 왜냐하면 이건 약간 밸런스 붕괴 같기도 한데 모든 외출을 1분도 혼자 줄 수 없다? 요거는 정말 거의 조금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반려견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막 이런 한숨이 저절로 나올 것 같고 소개팅 어떻게 데려갑니까? 화장실은 또 어떻게 같이 들어갑니까? 직장인 또 어떻게 데려가서 이거 누구니?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저도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아까 단디는 고양이 본가에 있다고 하셨는데 경디나 다디는 뭐 반려동물 키우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저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뭐 물고기나 이런 것도 경험이 없으신가요? 물고기는 있죠. 구피? 물고기 구피. 유치원 때 진짜 키웠던 것 구피는 같습니다. 모든 집이 네. 키우는 것 같아요. 경디는요? 저는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그래도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냈다가 갔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뭐 반려동물을 함께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약간 딥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갈 데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는 그냥 보는 걸로도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 산 고가의 제품,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만 골라서 파괴하는 강아지 또는 유독 집사의 과제에만 집착해서 레포트, 발표 자료 등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고양이. 뭐 여기서 가정을 해보자면 둘 다 1년에 최대 5번 정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고양이가 그러면은 좀 높은 데 많이 올라다니니까 책상에서 뭐 노트북 키보드 위를 걸어 다닌다던가 이런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싫은가요? 이건 정말 안 된다. 둘 다 너무 힘든데요. 근데 최대 5번이라고 하니까 강아지가 더 싫은 것 같아요. 강아지요? 왜냐면은 과제는 5번 다시 하면 되지 싶은데 강아지가 제 핸드폰 망가뜨리면 저는 그러면 1년 동안 핸드폰을 몇 개를 바꿔야 되는지 5번 바꾸면은 너무 비용이 크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냥 후자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쵸. 현실적으로 이걸 5번을 바꾸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경디는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고가의 제품이면은 스마트폰 한 번 고치는 데만 저 80만 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포트 발표 자료 같은 거는 이제 복습한다 치고 그냥 한 번 더 쓰면 되지만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거는 1년에 5번이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 저는 약간 고양이가 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 노트북, 핸드폰은 처음에 몇 번 그렇게 하다가 한 3번째 때부터는 제가 절대 손을 못 대는 뭐 꽁꽁 감춰두던가 아니면 새로 비슷한 장난감을 사주던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제를 다시 한다는 건 정말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단디는요? 이게 사실 요즘 그 전자제품은 케어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케어 플랜을 들어놓으면 뭐 1년이나 2년 정도 이제 미리 선불처럼 구독을 해놓으면 수리비가 조금 아껴지는 경우가 있긴 해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1년에 5번을 제 스마트폰을 부순다면 좀 견디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여담이지만 며칠 전에 저희 고양이가 본가 TV를 해먹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아지 아니고 고양이도 많이 뿌십니다. 고양이 때문에 뭔가 부서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겪어본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과제를 다시 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대 1인데 제가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과제 정말 팀플이라 열심히 했어요. 팀플이에요, 팀플. 그럼 나 하나만 잘못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팀에게 다 이제 우리 팀원들에게 영향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유 문서인데 고양이가 막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아예 그 원본 자체가 좀 이렇게 다 날아가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하자고 할 수 있을까요? 팀플인 상황에서? 여러 개 저장해두면 되잖아요. 저는 공유 문서도 저장해놔요. 그 다른 파일로. 아 진짜요? 네. 아 그런 방법이. 그 두 번째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건 뭐 팀플은 아닌데 과제를 요번에 조금 벼락치기를 해서 정말 기한 딱 맞춰서 5분 전 막 이렇게 쓰고 제출하기 직전인데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고양이가 이 파일을 날려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교수님께 메일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온전히 고양이만 탓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저장 안 해놨나요? 저장한 현대인은- 파일을 고양이가 삭제를 누른 거죠. 아, 휴지통 비우기까지. 똑똑한 고양이네요. 그건 좀 어려운데요. 둘 다 강아지랑 고양이 둘 다 약간 조금 이거 문제를 바꿔서 둘 다 지능이 엄청 높은 친구들이라고 해봅시다. 강아지는 정말 핸드폰, 노트북 이런 것들 중에서도 내가 최신에 산 것들, 최신 노트북만 골라서 하는 지능형 강아지고 고양이는 정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내가 진짜 이건 절대 날아가면 안 된다 하는 파일들을 휴지통 비우기까지 착착착 해버리는 고양이입니다. 누가 더? 아니 너무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저는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플 이런 거 뭐 점수에 관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가의 제품 이런 거는 돈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팀플 뭐 이런 자료 이런 거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혹시 다디나 단디는 계속 입장을 고수하실 건가요? 원래 제가 혼자 하는 거면 제 과제가 80만 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팀플이면은 80만 원의 가치보다 많을 것 같아서 팀플 때문에 고민이 되네요. 그럼 혹시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실 만한 그런 예시는 없을까요? 과제를 나가서 하면 어떤가요? 오. 과제를 카페에서만 하는 겁니다. 혹은 도서관에서만. 집에서 안 하면 되죠, 과제를. 오. 이건 좀 맞네. 설득력 있네요. 고양이 집에 냅두고. 오. 그렇네요. 고양이 밖에 못 나가니까. 아, 과제를 그런 밖에서만 방법이- 합시다. 그렇네요. 저 넘어갈래요. 다시 갈래요. 그럼 만약에 집에 와서 노트북을 딱 뒀는데 고양이가 노트북을 열고 카페에서 다 제출까지 하고 오는 맞아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좀 강아지 쪽으로 한번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데 완전 넘어가기까지는 좀 그러니 저는 일단 고양이로 하고 그럼 오늘의 밸런스 게임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주제로 밸런스 게임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강아지 주인과 고양이 집사인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눈디들의 열띤 토론 주제로 다뤘으면 하는 게 있다면 인별그램 @NOONSEOLME로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스테이시의 파피 듣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평소한 달라 너답지 않아 yeah 걱정은 말고 rush outside hurry up yeah 거품 뚝뚝 터지는 drink 이건 마치 멋대로 두근대는 my heart
없어 bet 언제든지 I am a set 시작한 건 절대 또 산난치게 약속만 하지 몰라 막 밀고 당기기보단 확실한 게 더 좋은 걸 지금 내 마음이 말하니까 yeah 달콤하기만 한 감정과는 달라 숨이 막힐 듯이 가득 차올라 Give me more 멈춰 살 수 없는 이 떨림은 정말 I already know who I am Po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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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po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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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you done me. 대학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이번 코너는 대바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침 식사인데요. 다들 녹음 오시기 전에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 먹었습니다. 오, 어떤 거 드시고 오셨나요? 도넛을 먹었습니다. 무슨 도넛인가요? 그 글레이즈드 도넛. 맛있겠다. 저 도넛 안 먹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진짜요? 그 학교 앞에 남영역 앞에 도넛 유명한 프랜차이즈 아, 있잖아요. 그래요? 그거 다시 열었더라고요. 한 번 또 가봐야겠네요. 평소에 눈디들은 좀 아침 잘 챙겨 드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챙겨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네. 주로 어떤 종류를 선호하세요? 매일매일 달라져가긴 한데 저는 밥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밥. 네. 경디는요? 저는 원래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거 유행할 때는 안 먹었는데 일부러 요즘은 좀 일부러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무조건 한식 위주로 저는 빵 이런 거 먹으면 배가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든든히 한식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럼 단디는요? 저도 원래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선호하는 편이라 이 학생 때까지는 정말 꼭 먹었거든요. 특히 고등학생 때는 안 먹으면 공부가 안 돼가지고 무조건 아침을 챙겨 먹는 파긴 한데 시간이 아침잠이 너무 요즘 소중해져가지고 할 일이 많아서 잠을 늦게 자다 보니까 아침잠이 너무 소중해서 밥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저도 요즘 잠보다 밥을 택한 지 저는 꽤 됐거든요. 아니다. 밥보다 잠. 저도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진짜 뭐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아침에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거 꼬박꼬박 먹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진짜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졸린 상태로 또 먹으면 약간 좀 속이 더부룩한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침 안 먹고 차라리 잠을 더 자자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저는 요즘에는 학기 중에는 아침 잘 안 먹고 다닙니다. 그래서 먹어도 뭐 간단한 빵 정도? 아침에 밥을 먹는 건 이제 방학 때 좀 늦게 일어나도 될 때는 여유롭게 아침에 일어나서 좀 느긋하게 밥을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학기 중에는 저는 아예 밥보다는 잠을 택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아침 식사 다들 뭐 든든하게 드시는 것 뭐 밥 종류를 선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오늘은 이 메뉴 나오면은 이건 무조건 내가 먹는다. 이렇게 뭔가 추천해 주실 만한 아침 식단이 있으신가요? 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서 된장찌개 나오면 꼭 먹습니다. 여러분도 된장찌개 드세요. 어떠세요? 단디랑 경디는? 저는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는 학교 기숙사 저희 명재관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학교가 코앞이다 보니까 그 1,000원의 아침밥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걸 아침 1교시 있는 날엔 일찍 일어나서 가서 먹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좀 정해주는 식단이 나오면 참 편한 것 같긴 하고 제가 아침을 좀 챙겨야 될 때는 저는 그 검은 깨 두유를 좋아해서 두유. 네, 두유를 하나씩 먹으면 그냥 뭐 커피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 어제 새로 또 주문했거든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주로 아침으로 두유를 먹는 것 같습니다. 두유와 잘 어울리는 건 어떤 음식인가요? 두유요? 네. 두유만 먹긴 하는데 두유만 드세요? 네. 그러면 거의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속이 진정되는 오. 기분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모닝 커피도 아아가 필수인 사람인데 빈속에 커피를 넣는 것보다는 두유라도 속에 넣어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단백질도 챙길 겸 먹고 있습니다. 그럼요. 또 경디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저녁을 좀 일찍 먹는 편이라 12시쯤 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12시부터 내일 아침에 이거 먹어야지 약간 이러고 맨날 정해놓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제가 다 12시 수업이라서 좀 여유가 와, 있어요, 아침에. 부럽다. 그래서 맨날 막 아침에 뭐 내일 아침 일어나서 뭐 제육 먹어야지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꼭 일어나 보면 전 본가에 사니까 엄마가 차려주시면 그냥 그거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베이비여가지고. 그러면 어머님께서 차려주시는 것들 중에 요 냄새만 나면 눈이 저절로 떠진다. 이렇게 좋아하는 메뉴 있으신가요? 엄마가 가끔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주고 맛있겠다. 나가실 때가 있는데 우와. 그거는 진짜 그냥 눈이 번쩍 떠져요. 참을 수 없죠. 저 꿈속에서도 나올 법한 그 냄새. 맞아요. 저도 한동안은 주말에 가끔 모닝 삼겹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가족들 다 같이 좀 아침 겸 점심으로 좀 늦게 먹으면서 아침에 이렇게 쌈 싸먹고 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그 말 있잖아요. 아침은 왕처럼 먹고 뭐 점심은 뭐였지? 그리고 뭐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이런 것처럼 아침을 모닝 삼겹살로 시작하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느긋한 시간만 있다면. 저는 아침으로 선호하는 메뉴가 아까 말했다시피 빵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프렌치 토스트 같이 엄마가 해주시는 그 있거든요. 뭐랄까 메뉴 이름은 딱히 없지만 그 계란 무침 프렌치 토스트에다가 사이에 치즈 한 장이랑 딸기잼이랑 이렇게 넣어서 딱 반 이렇게 접어서 주시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맛있습니다. 행복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해피 메뉴랄까? 네. 그리고 또 아침을 먹으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확실히 좀 아침을 안 먹고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할 때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거를 좀 체험해 보셨나요? 근데 저는 맨날 안 먹어서 이게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거를 느꼈다기보단 한 번 먹으면 집중력이 올라가는 걸 느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에너지가 다르고 아침에 수업이 그래도 조금 더 잘 들리는 것 같긴 해요. 단점은 좀 졸리다는 거. 졸려진다는 게 단점이지만 그래도 아침 먹는 게 더 에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좀 춥고 막 배고프고 졸리기까지 하면 정말 최악의 3종 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 뭔가 본인만의 아침 루틴들 있으신가요? 좀 아침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있을 테고 또는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차가운 물로 냉수로 하루를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뭐 조금은 더 가서 운동으로 좀 아침을 기분 좋게 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한다던가. 저는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운동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혹시 어떤 운동 하시나요? 저는 발레 합니다. 발레를 아침에 하시나요? 네, 11시 하는데 원래 10시 반? 뭐 이때쯤 하는데 꽤 주말치고는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운동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래도 주말을 좀 상쾌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무기력하게 보내는 주말보다 상쾌하게 보내는 주말인 것 같아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침에 발레. 예전에 이제 또 눈설미 함께 얘기하면서 아침에 수영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아침 뭐 새벽 수영이나 이렇게 아침에 운동으로 좀 시작하면 뭐 몇 번은 좀 힘들 수 있어도 이게 굉장히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힘이 되고 좀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게 가장 문제겠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단디는요? 저도 아침 잠이 많긴 한데 이제 그 잠을 이기고 오늘처럼
또 빨리 일어났거든요. 오늘 막 6시, 7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에 너무 피곤한데 하루가 끝날 때쯤 이제 하루를 길게 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뿌듯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날에는 정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아이스 하루를- 아메리카노가 네.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시군요. 맞아요. 어제는 저 3잔 먹었습니다. 샷은 혹시 그냥 뭐 추가 안 하시고 네, 하나씩 기본. 있으신 거죠? 네, 아마 기본이 투샷일 건데 하루가 길면 커피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와우. 잠이 오시나요? 저녁에? 저는 카페인이 안 받아서 그런지 잠을 진짜 잘 자요. 사실 커피를 카페인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차가운 걸로 좀 잠을 깨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음료수는 좀 도전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도전은 해봤지만 이제 라떼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텁텁하기도 하고 또 단 것도 입이 좀 텁텁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물처럼 마실 수 있는데 요즘은 익숙해져서 그냥 아메리카노만 먹는 것 같아요. 역시 아메리카노 정말 모든 대학생들의 필수품 중 1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침 식사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거나 저희 방송에서 듣고 싶으신 주제가 있다면 인별그램 @NOONSEOLME DM으로 보내주세요. K씨의 굿모닝 들려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에서 만나요. 꿈에 구름 위를 걷던 우리 둘 들을수록 다정한 말투 어지러운 이 생각에 취한 듯 아파 Always 깊게 새긴 흔적이 자라 밀어내지도 못한 너 때문에 그저 오늘 같은 기분이면 안 돼 널 원해 버려지는 날들 Good morning 네가 있던 자리가 허전해 다정했던 꿈에 I'm so lonely 흔들리는 나를 탓할 뿐 또 나는 네 생각에 I am falling with you always 지킬 수도 없는 다짐만 괜찮아질 거라는 혼잣말도 더욱 초라해질 뿐이잖아 안 돼 널 원해 버려지는 날들 Good morning Papa top again. I've just got time for one more round. Set 'em up, my friend. 눈송이와 청취자가 통하는 시간. And I'll be gone. 이번 코너는 Listen to 눈썰미입니다. Some other fool sit down. I'd like for you. 이번 주 주제는 중간고사 끝난 후의 일상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좀 숨 좀 돌려야지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니 달력을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시죠? 시험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제출해야 할 과제도 같이 늘어나는 것 같은 건 저만 그런 걸까요?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각자의 업보들을 청산할 때가 이제는 왔습니다. 기한 늦지 않게 잘 체크하시고 너무 지치지 않게 틈틈이 쉬고 당 보충하시면서 오늘의 사연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먼저 읽어주세요. 첫 번째 사연은 발등이 튀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디님들. 며칠째 잠을 조금밖에 자지 못해 피곤에 쩔어있는 1인입니다. 이게 다 제 업보죠 뭐. 미루기 달인의 최후일까요?
이제는 발등이 타들어가다 못해 튀김이 될 지경입니다. 도대체 저는 왜 매번 같은 후회를 하는 걸까요? 다음에는 꼭 미리미리 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그 다음이 오면 또 똑같이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서 기어코 벼락치기를 하고 맙니다. 이제는 뭐 프로 벼락러라고 해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벼락치기가 아니라 기한은 지키면서 단시간에 극강의 효율을 추가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요? 뒤로 미루기 달인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벼락치기는 아마 모두의 공통된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미뤄왔던 지난 날들의 대가일 수도 있고 또는 먼저 끝내야 하는 다른 일들이 많아서 어쩌다 보니 벼락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각자의 한번 스타일을 얘기해 볼까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뒤로 미루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뭔가 할 때 과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과제를 예로 들자면 뭔가 주제 선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그 단계, 그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뭔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하는 그 단계가 저는 좀 시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몇 날 며칠 하다 보면은 어느새 좀 이제 기한이 촉박해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후루루룩 잘 되지만 그 전까지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벼락치기 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벼락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다디는 어떠신가요? 저는 미리미리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항상 3일 전에는 꼭 내려고 마음 편하게 하는 편인데 팀플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팀플 하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빨리 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빨리빨리 내는 걸 추구하는 편입니다. 3일 전에나 내신다고요? 근데 3일 전까지 안 하면 약간 불안해가지고 와. 일단 완성은 해놓고 제출을 해놓고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봐가면서 수정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수정도 하루 전까지는 꼭 하는 걸로 합니다. 그럼 한 번도 이렇게 뭔가 마감 기한 촉박해서 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없던 것 같은데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빨리빨리 내는 편이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기부 쓸 때도 선생님들이 언제까지 마감 기한이다 하고 하셔놓고도 항상 기한을 더 주시거든요. 저희 학교는. 근데 항상 기한 맞춰 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그러면 단디는요? 저는 다음 말하려니까 되게 민망하긴 한데 저는 벼락을 반복하는 사람이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좀 감이 잡혀서 달인이 되었나? 이게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달인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기한이 있으면 이게 또 애매하게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려다 보니까 시작부터 못하겠는? 사실 그런 좀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디처럼 처음 시작하고 이 주제를 정하거나 가닥을 잡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부터 추진을 하다 보면은 좀 진도가 나가는데 저도 정말로 저희 1초 전에 내거나 그런 적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다디를 본받아서 좀 미리미리 내보는 습관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그니까요. 저도 정말 몇 초 전 막 이렇게 몇 분 전 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단디의 말에 공감하면서 또 다디가 정말 새삼스럽게 정말 새삼은 아니지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경디는요? 저도 반성을 하게 되는데 벼락치기라는 게 사실 뭐 대학생의 필수 덕목 아니었나요? 이렇게 미리미리 낸다는 게 너무 부럽고 저도 막 12시까지면 11시 59분에 제출하고 그랬던 적이 좀 많거든요.
이번 주에도 보고서가 있는데 한 몇 달 전부터 고지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주에 시작하려고 언제까지 제출인가요? 목요일까지 제출이라 돌아오는 주 목요일까지? 네, 돌아오는 주 목요일까지 제출이라 네, 저도 이제 미리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방송이 나가는 때에는 꼭 그때 이제 이미 제출하신 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도 읽어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은 제발 그만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났으면 교수님께서도 조금은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끄떡없이 그렇게 많은 과제들을 친히 부여해 주시는지 팀플의 보고서에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제발 스탑! 시험 공부는 언제 하냐고요. 공부할 힘도 없습니다. 얼른 종강이 오기를 바라며 가득가득 쌓여가는 스트레스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과제 보고서에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하는 그 방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눈디들은 각자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새로운 거를 할 때, 도전할 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편인데 과제 이런 거는 그냥 원래 하는 거니까 하고 괜찮은데 저 최근에 캐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캐드가 전 아직 1학년인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때마다 단 걸 먹고 빨리 해보자 하는 마음을 다잡는 편입니다. 그럼 단 거, 뭐 초콜릿이나 젤리 이런 거 자주 드시나 봅니다. 네, 초콜릿 좋아해가지고 많이 먹습니다. 혹시 다디 주변 분들께서 좀 다디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 초콜릿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경디는요? 저는 무조건 자요. 자면은 진짜 기분 안 좋았던 일들도 그냥 일어나고 나면은 다 풀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그냥 단순해서 스트레스도 그렇게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냥 애초에 스트레스를 잘 안 받지만 저는 자는 거를 해소하는 것 같아요. 자는 거로 생각해보면. 근데 정말 그게 제일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정말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냥 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이랄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게 참 그것도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안 받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자는 걸로 푸신다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단디는요? 저도 경디의 성격이 너무 부러운 것 같은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그 스트레스의 근원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다 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 전환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좋아하는 곳에 가거나 좋아하는 것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분이 좀 좋아지게 해소하는 편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소를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TMI일 수도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머리를 잘 안 묶어요, 평소에. 머리를 이렇게 묶었는데 흰머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소를 한 줄 알았는데 이게 저는 좀 쌓이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다디는 초콜릿같이 좀 단 거를 섭취하면 괜찮다고 하셨고 또 경디는 잠을 자면서 또 새로운 기분으로 깨어났을 때 그렇게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하셨고 단디는 새로운 환경으로 뭐 밖에 나간다던가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던가 하면서 좀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매운 음식? 제가 좋아하는 뭐 음식을 먹는다던가 좀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푸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운 거 먹으면서 좀 약간 그 통증? 통각의 그 오는 짜릿함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지 않나. 뭐 재미있는 뭐 컨텐츠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중간고사 끝난 후의 일상에 관해 보내주신 사연들을 읽어봤는데요. 조금은 후련해지셨을까요? 세상 모든 고민들의 완전한 정답은 없지만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공감을 얻는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듯합니다. 어느덧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올 한 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눈썰미 마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늘 곁에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변덕이 심해 몰고 온 싸한 냉기류에 몸도 마음도 많이 시린 이쯤에 다정하게 다가와 보듬어주는 당신, 따스한 숨결은 생기를 돋워주네요. 새 힘을 갖게 하네요. 오보영 시인의 초겨울 햇살 시입니다. 저희 눈썰미가 초겨울의 따스한 숨결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눈썰미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uperman